안녕하십니까.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5년 학예학술대회에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의 직업능력 개발 유형 분리 및 직업능력 개발 전략 설정, 환경 변내 영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양수진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 변수를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 ODA 전략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약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명시하며 국제협력 분야에서 환경적 요소를 필수적인 고려 사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한국의 ODA 정책 또한 그린 ODA를 핵심 가치로 삼아 녹색 성장 및 환경 기술 확산을 중점 분야로 설정하였습니다. 녹색 공적 개발 원조, 즉 그린 ODA의 중요성은 파리 협약의 발효와 한국 ODA 정책의 변화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은 직업능력 개발 분야에서 환경적 요소를 지원 전략의 필수적인 축으로 설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인적 자본론은 개인의 교육, 훈련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관점을 제시하지만 환경이라는 핵심 변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생태적 근대화 이론은 환경과 경제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지만 그 혁신을 주도할 인적 자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본 연구는 이 두 이론을 접목하여 직업 능력 개발을 경제 성장을 넘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녹색 산업을 창출하는 그린 스킬 함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의 직업 능력 개발 잠재력을 평가할 때 경제, 노동 등 전통적 지표와 더불어 해당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과제와 잠재력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당위성을 제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 개발 원조, 즉 ODA의 기조는 기후변화 문제의 국제적 부상과 함께 환경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업능력 개발 전략 또한 환경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직업능력 개발 국제협력 연구들은 주로 경제, 노동, 교육 변인에 집중되어 왔으며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술적 공백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 노동, 교육 변인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환경 변인을 추가하여 국제협력 중점협력국의 직업능력 개발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인적 자본론과 생태적 근대화 이론을 접목하여 직업능력 개발을 경제 성장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녹색 산업을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고자 합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ODA 1기부터 3기까지 공통적으로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된 총 19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시아가 10개국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프리카 4개국, 중동 및 중앙아시아 1개국, 중남미 4개국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형화를 위한 평가지수 도출 방법입니다. 변수 구성에 있어서는 경제, 노동, 교육 변이는 기존 연구의 분석 방법을 따랐으며 환경 변수는 유엔이 지정한 지속 가능 발전 그린 ODA의 범주를 활용하여 SDG의 지표들을 종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각 변수 범주에는 동등한 25%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균형적인 평가가 시도되었습니다. 국가 유형화를 위해 퍼지셋 기반 사분면 시각화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각 국가가 특정 유형에 얼마나 속하는지를 멤버십 점수로 나타내어 전통적인 군집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가 19개국으로 상대적으로 적어서 군집 분석의 통계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국가의 유형별 특성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에 커지셋 기반 사분면 시각화가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시각화의 축은 탐색적 분석인 주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PCA 결과, 경제와 노동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 수준이 첫 번째 주성분으로 나타나 경제 점수를 X축으로, 노동 점수를 Y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교육 점수는 원의 크기로, 환경 점수는 원의 채도, 음영으로 표현되어 다차원적인 정보가 동시에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 결과입니다. 이 4분면 그래프는 19개 중점 협력국의 경제, 노동, 교육, 환경 수준을 제시합니다. 환경 변인을 포함하기 전후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비교한 결과 ARI 및 실로의 점수를 통해 환경 변인을 추가해도 국가 유형 분류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는 초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기존의 경제, 노동, 교육 지표에 기반한 국가 유형 분류 체계가 새로운 변수의 추가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우선 해석합니다. 이처럼 안정성이 확인된 분석 틀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유형 내에서 환경 변수가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의 퍼지셋 기반 시각화의 원의 채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듯 거시적으로 동일한 유형에 속한 국가들일지라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집 내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 변수는 기존의 분류 틀을 대체하는 구조적인 변수보다는 이미 검증된 유형 내에서 국가별 지원 전략을 정교하게 차별화하는 핵심적인 세부 조정 기준으로서 기능함을 밝힙니다. 이는 ODA 사업이 거시적 유형 분류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각국의 고유한 환경적 맥락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가집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전략을 다음의 표로 제시합니다. 첫째, 혁신 주도형. 1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은 경제 및 노동 점수뿐만 아니라 교육 점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었습니다. 해당 유형명은 이 국가들이 경제, 노동, 교육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성장을 넘어 기술 혁신과 R&D를 통한 녹색 경제 전환 등 다음 단계의 발전을 주도할 잠재력이 가장 큰 그룹임에 기인합니다. 본 연구의 퍼지셋 분석 시각화 결과를 기반으로 할 때에 1사분면의 혁신 주도형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환경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두 국가 간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전략은 환경적 특성에 따라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경 점수가 높은 국가에게는 고부가 가치, 녹색 기술 및 R&D 협력을 통한 첨단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국제협력의 추가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반면 이 유형에 속하면서도 환경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산업 공해 저감 기술 도입 및 환경 규제 강화 지원, 지속 가능한 생산 모델로의 전환 유도에 초점을 맞춘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노동시장 활성화형 2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은 노동시장 활성화 수준은 높거나 평균적이나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입니다.
유형명은 이 국가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자 특징이 풍부하고 활동적인 노동력이며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 노동력을 단순한 인력에서 벗어나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에 기인합니다. 이들 국가 중 환경 점수가 높은 국가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 직업 능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 도입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같은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환경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네팔과 같은 국가는 생계 안정과 연계된 기초 직업 능력 강화 및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 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국제 협력은 기초교육 기반 확충과 함께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기반 확충 필요성은 3, 4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이며 경제와 노동 점수가 낮고 교육 점수는 다양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유형명은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토대, 경제, 노동, 교육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전략 역시 기초적인 인프라와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함에 기인합니다. 이 유형 내에서도 환경 점수에 따라 세부적인 접근 방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네갈의 경우 현재 자연 자원이 풍부하여 환경 점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 및 제한된 노동시장 참여율 등 전반적인 제반 사항이 좋지 않아 향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나 새로운 직업 기술 습득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게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직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직업 개발 능력 지원, 환경 보존 기술, 기본적인 직업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우간다의 경우 환경 점수까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환경적 취약성이 극심한 국가에는 기초교육 기반 확충과 함께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강화에 중점을 둔 직업 능력 개발 국제 협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초 생계 안정과 연계된 환경 보전 활동, 조림 사업 등과 같은 지원, 그리고 보건위생 개선 등 보다 기초적인 수준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환경 개선 시급형, 서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은 경제 및 교육 점수는 높거나 평균 수준이나 노동시장 상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입니다. 이 유형명은 해당 국가들이 가진 높은 경제 교육 수준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이들이 당면한 낮은 노동시장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전략임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은 환경 친화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훈련, 오염 저감, 재생에너지 분야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유형에 속하면서도 환경 점수가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 및 노동시장 개선을 넘어서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 강화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몽골과 같은 국가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하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 파괴 및 자원 고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몽골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은 광업 오염 저감, 환경 보건 및 재활용 기술에 초점을 두고 기획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 변수가 기존의 국가 유형 분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 내에서 지원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는 핵심 조정 기준으로 기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 미반영 및 특정 국가군에 한정된 분석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고 팬데믹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며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현실 적용성을 높이고 방법론의 범용성을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국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각 협력군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